보라색 스톤 출세하신 분들, 여러분 전생 어땠을까? 함께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대적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자본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했던, 미국으로 따지자면 18세기 초중반이었을 거라고 봐요. 막 증기기관차가 나오기 시작하고, 철도 깔리고, 상선이나 무역선이 항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시기, 영국으로 따지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기라고 봐요. 시기상으로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무역이 활발하고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금융이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라 보이기 때문에 서구 문화권으로 얘기하자면 유럽의 17세기, 18세기, 미국으로 따지자면 18세기, 19세기 정도로 예상되고요. 굉장히 돈이 많은 가문의 자제분이었을 걸로 예상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학식이 높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란 거지. 초기부터 고등교육을 굉장히 잘 받고 유력한 가문의 좀 자제분으로서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유명 인사들을 만나고 그랬다고 보여요. 그래서 좀 앞서가는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아는 것도 많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간 계몽을 시켜주는 직업에 종사하고 사학자라든지 기록관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포함이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그 지적인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머리가 어려서부터 좋았기 때문에 어떤 그 기록 같은 것들을 많이 남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글도 많이 쓰고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좀 많았고 현생에서도 약간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적인 직업에 종사한다고 한다면 아니면 이제 대중 앞에서 자기의 그 생각이나 의견을 좀 어필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전생에도 약간 그런 느낌의 직업을 종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은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였어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적으로 좀 갑갑하고 힘들고 뭔가 잘못되어 가던 많은 그 시대 사조를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캐치프레이즈로 바꾸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운동가라고도 보여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약간 그 환경운동가나 사회운동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비영리 단체의 직업이거나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플라스틱 배출이나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환경운동을 벌인다든지 사막을 평지로 만들고 나무를 심는 그런 NGO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큰 틀에서 인류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큰 사람이지 않았겠느냐. 매우 똑똑하고 앞서가는 지식인이었다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겠다. 더 좋은 곳으로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큰 포부를 가졌던 사람이라 보고요. 출생에 대한 힌트들을 좀 보자면 1월 말에서 2월 중순 사이에 태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별자리로 따지자면 물병자리라고 보여요. 1월 말에서 2월 초 그리고 태어난 시기가 오후 8시 40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저녁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63세 정도를 살았을 거라고 보이는데 옛날로 따지자면 굉장히 장수하신 편이라고 봅니다. 환갑을 넘겼거든요. 63세 정도면 지금이야 다 100세 시도고 80세 그냥 기본적으로 살고 병 같은 거 없으면 이러지만 요 당시 시대에는 글쎄 모르겠네. 이제 의료도 좀 약간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씩 더 장수할 수 있긴 한데 그리고 약간 선진국이나 사람들이 활발히 교류가 있는 곳에서 또 태어나셨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요걸 꼭 장수로 볼 수도 없을라나? 아무튼 꽤 오래 사셨습니다. 아마 이제 살던 곳이 무역선이나 상선이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는 항구라고 예상돼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천이나 부산이나 여수나 이런 곳이라고도 보이고 또 관광객이나 이 외국인들도 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곳, 그 국제적인 무역강 피렌체나 저기 제네바나 이런 곳이나 섬이라고 한다면 스페인의 마요르카,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주도처럼
외국인도 좀 볼 수 있고, 그 자국민들도 와서 휴양을 좀 할 수 있고, 섬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교류가 활발한 곳이었다. 너무 내륙이 아니었을 걸로 예상돼요. 그곳에 이제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하고도 뭐 외국어가 좀 된다면, 여러분들 워낙 똑똑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외국어가 된다면 의사소통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지적으로 재밌고 흥분되는 삶을 살았을 걸로 보입니다. 거의 일대기에 뭐 업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자면 큰 족적을 남겼다라기보단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건 아니더라도 사람 개개인에게 영감을 주고 많은 것들을 깨우쳐주고 이랬던 그 엽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감동 감화를 받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다수 있었을 걸로 예상되고요. 특별히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많이 좀 자기 인생을 바쳤고요. 여러분 자체가 돈이 좀 많고 유명한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여러분 일생에서는 그 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크게 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좀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세상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곳에 여러분의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작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약간 고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렇게까지 풍족하게 살지 못했다. 법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뭐 집이 약간 넘어가 버린다든지 경매에 뭐 결혼을 하셨을까는 의문이네요. 되게 유명 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되게 많았을 걸로 예상하는데 자기 스스로 독신의 삶을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유명한 자제의 집안이고 그리고 돈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상류층과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여러 기회가 많았고 이런데 여러분이 굳이 그런 럭셔리한 삶을 택하기보단 좀 평범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고 결혼도 그렇게까지 땡기진 않았나 봐요. 그렇게까지. 그냥 느낌 있게 재밌게 파티 열면서 살았어요. 굳이 결혼을 해가지고 속박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말년은 좀 외로웠을 수 있습니다. 연애를 많이 한 것에 비해서 결혼을 했을까는 모르겠네요. 좀 앞서가는 인물이었죠. 지금 우리 21세기 지금 2024년을 사는 대한민국 트렌드, 대한민국이 아니라 1세기 전체가 지금 결혼을 많이 하거나 자식을 많이 낳는 트렌드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2세기나 3세기 이전에 살았다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거 되게 특이한 삶이거든. 학술적으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사람들을 보살피고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일 거라고 보인다. 그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여러 곳에서 지식적인 호기심들을 많이 충족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현 시대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갓생이죠. 근데 그 시대의 눈으로 봤을 땐 되게 특이하고 안정감이 없는 삶이었죠. 되게 유니크한 삶을 살았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지적인 방랑자. 실제적으로 항구 도시에 살았다고 한다면 배를 타고 어디든지 떠나고 어떤 경험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그런 용감함도 있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경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일대기를 보내지 않았을까. 전생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현생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한다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항상 행동해라라는 게 전생에서 현생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사셨던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에 각인된 그 확신이란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나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나는 지적으로 항상 무장이 돼 있고 똑똑하다. 실제로 좀 머리도 좋으시고 똑똑하실 것 같으니까 뭐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전생은 뭐 힘들었다면 힘든 부분도 좀 있겠지만 특히 이제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 말년에 돈을 너무 많이 까먹어서 집안에 있는 돈을 홀라당 날려먹은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소송도 걸리고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인생 좀 뭔가 대차게 사셨던 분 같으니까 사회와 세상을 위한 여러 가지 공헌을 했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삶을 메시지로 삼아서 여러분도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감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면서 또 역시 사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전생 체험 어떠셨나요? 네. 되게 흥미로운 삶을 사셨던 여러분이기 때문에 현생에서도 갓생 살고 즐거운 나날로 하루하루 채워가시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스프레드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생이 어땠을까? 분홍색 스톤 초이스 하신 분들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안고 살았느냐라고 한다면 비교적 최근으로 보여요. 저는 한 20세기 초중반으로 예상되는데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고 집안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안정적이고 뭔가 번성하는 시기로 이제 최근에 전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교류도 좀 활발하고 뭐 이랬던 시기로 예상되기 때문에 딱히 뭐 이렇게 힘들고 불안한 느낌은 크게 없었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좀 불안 요소가 있는 시대였다면 전쟁은 좀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그래도 신분상 군인이나 뭐 이런 건 아니었을 거로 예상되는데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유럽에 태어났다? 아니면 우리나라에 태어났는데 뭐 6.25 전쟁이었다? 여러분들하고 크게 상관없었을 것 같긴 해요. 되게 평안한 삶을 기본적으로 살았을 거로 예상되고 여러분의 성격이 어땠냐? 굉장히 여자여자한데 주변을 밝히는 사람이었고 어디 가든 사랑받고 환영받는 그런 확신의 여성분으로 예상됩니다. 여리여리하고 보호 본능 일으키는 여자분이었을 거로 보이고 굉장히 사랑에 목숨을 거는 느낌이었어. 연애를 굉장히 잘했을 걸로 예상되는 그런 여자분이지 않았겠느냐. 사교계의 좀 여왕? 되게 인기 많았을 거야, 전생에. 전생은 이랬는데 현생은 왜 이런가요, 선생님? 아유, 현생도 또 느낌 있게 살면 되죠. 전생에 또 너무 많은 걸 해버려서 좀 현생은 쉬어가는 건가? 연애는 뭐 각계전투이기 때문에 전생에 나와 비교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삶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사랑하고 또 만물을 좀 새롭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전생에서 가졌던 임무예요. 그러니까 느끼고 감각적으로 깨닫는 삶 이런 거였는데 예술가였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미술을 전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고 손재주가 좋고 특히 색감이나 이런 그런 이미지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기억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술이나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걸 전공하시거나 그 시대에 약간 미국이라고 한다면 팝아트가 유행하거나 막 이럴 때 그럴 때 활동하신 작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느낌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감각적이고 감성적이고 극단적으로 F인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냐. 머리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이미지, 심상화, 감각, 시인이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예술가적인 삶을 살았다. 지금 살라고 하더라도 되게 인생 자체가 굉장히 낭만이 가득한 인생이어서 미술 도구 하나 매가지고 저기 풍경화 그리러 돌아다니고 뭐 이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고 사진기가 개발이 되었다고 한다면 사진도 막 많이 남기고 굉장히 느낌 있게 사셨다. 뭐 출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단서를 좀 보자면 1월 말에 태어났을 걸로 보여요. 1월 말에 겨울에 태어났을 걸로 보이고 뭐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좀 추운 지방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저기 어디야 폴란드 북유럽 이런데 저녁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시 정도 8시 20분 정도 요 정도 사이에 태어났을 걸로 예상되고요. 62세 정도 살았을 걸로 보여요. 굉장히 장수했죠. 장수가 아닐라나? 지금이야 62세 아무것도 아니지만 과거로 따지자면 꽤 오래 산 거예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좀 평범한 삶을 사셨는데 결혼도 좀 일찍 했을 것 같고 막 20살 이 정도에 그냥 뭐 그리고 아니면 유럽이라 한다면 16, 18세 이 정도에도 결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빨리 낳았을 걸로 예상되고요. 다자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좀 첫사랑에 성공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어느 청년과 바로 결혼해버리고 잘 살았을 걸로 예상되고 기본적으로 뭐 집이 풍족하다? 뭐이 정도는 아니어도 잘 살았어요. 아이들도 잘 풀렸고 자기 먹고 살 거는 어쨌든 간에 벌고 남편이 그래도 보러 오고 여러분이 뭐 집안 살림만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고 업적이라고 할 만한 건 딱히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예, 아쉽게도 좀 평범하게 사셨고 예술가적인 업적은 좀 있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약간 10대 때 잠깐 손댄 거 아니면 애기 낳고 나서 약간 좀 취미생활 이상으로 굉장히 실력자였을 거라고는 보이고요. 뭐 작품 활동 같은 거 했다고 한다면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다른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재능을 발휘하고 싶은 그런 꿈이나 이상이나 필드는 좀 필요했을 텐데 확실히 막 그 의욕에 비해서 막 펼쳤다? 많이? 이건 좀 아니었어. 왜냐면 현생을 살기가 너무 빡빡했거든. 애기들이 많았을 수 있어요, 진짜로. 아, 애들이 커가는데 이걸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살림도 살아야 되는데 무슨 뭐 그림이야, 무슨 음악이야, 막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네. 그 좀 아쉬워요. 그래서 아, 뜻을 다 못 펼쳤구나, 전생에.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난 그 이유가 너무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이런 걸로 예상됩니다. 자, 뭐 일생은 재밌게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래도 말년이 좀 행복했을 텐데 그 과정은 진짜 힘들었거든요. 되게 의욕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태어난 건 굉장히 예술가적이고 감성적으로 태어났지만 삶을 살 때는 굉장히 몸을 많이 쓰면서 에너지 넘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살았다고 그러니까 본인의 성격이나 기질을 잘 살려서 잘 살았다고 좀 얘기하긴 좀 어렵겠는데 아무튼 엄청 열심히 살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경험해보고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다면 요건 아닌데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예상되는 게 벌려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다 수습하느라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워킹맘의 삶을 살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태어났을 때는 되게 여자여자하고 인기도 많고 동네 총각도 많이 그렇게 꼬이고 막 이랬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애들은 커가지 뭐 벌려는 일은 있지 또 이제 부모님도 좀 챙겨야 되지 이런 좀 복잡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뒤로 이제 말년으로 갈수록 기질이 변하는 거지. 드세게 약간 억세게 변하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좀 순수하게 태어나셨는데 말년에 좀 건강 이슈 약간 병약하셔가지고 건강 이슈가 약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애들이 좀 잘 커가지고 좀 어머니를 좀 모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년을 잘 맞이하시지 않았겠느냐. 애들이 좀 효도를 했을 걸로 봅니다. 그 애들 커갈 때가 되게 빡셌을 거야. 그리고 이제 전생이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힐링이네요, 힐링. 이번 생은 전생처럼 그렇게 빡세지는 않을걸요? 좀 쉬어가는 쉼표 느낌이긴 한데 혹시 현생에서도 다자녀이십니까? 아니죠? 지금 미혼이시죠? 네. 그리고 애를 그렇게까지 많이 낳을 생각은 없으시죠? 그리고 혹시나 현생에서도 예술계통이나 좀 감각적으로 내가 특별히 그림이나 음악에 소질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전생의 과업입니다. 업보는 아니고 과업입니다. 과업. 그러니까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일들을 또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죠. 계속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생에서는 약간 예술가라고는 좀 단정짓기 딱 어렵긴 한데 뭐 말로 사람들의 힐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힐러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다. 직업적으로 좀 상담사나 요새 그걸 뭐라고 하지? 마음 명상 같은 것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테라피스트나 이런 좀 건강이나 심리 쪽으로 특화된 재능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직업에 종사하시면 전생과도 약간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특색을 봤을 땐 되게 어울려요. 그런 게. 예술가나 상담사. 현생에선 어떤 직업에 종사하시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뭔가 많은 업적을 남기진 않았지만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었지만 뭐 전생에서 뭐 못다한 그런 꿈들이나 재능이 있었다고 한다면 현생에서 한번 취미로나마 발현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썩히기 아까웠던 거거든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런 기질들, 그런 재능들도 한번 펼쳐보시는 거 이러면 좋겠네요. 자, 이제 분홍색 스톤 셀렉팅 하신 분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스프레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스톤 초이스하신 분들 여러분 전생 어땠을지 함께 유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을 살았을지 딱 한 단어로 예측해 볼까요? 무녀나 사제였습니다. 네, 마녀나 영적인 것들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세상에 함부로 발설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봐요. 네, 예언자였을 수도 있고 지금으로 따지면 보살, 무당 이쪽이라 봅니다. 네, 굉장히 영적인 파워가 센 사람입니다. 남들이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영적인 레이더, 주파수를 잘 잡는 거죠. 라디오로 따지면.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꿈도 많이 꾸고 홀로그램 쪽으로 실제로 이런 환상도 많이 경험하고 이런 사람이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녀죠, 무녀. 네, 그래서 영적인 파워가 엄청나게 센 사람이었다. 직관력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때 여러분이 살던 사회에서는 진짜 미친 사람 취급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약간 광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설마?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특이했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뭔가 좀 그 신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주의 소리를 읽어낼 수 있었다. 남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다라고 보여요. 출생과 관련된 차트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9월 중순 정도에 태어났을 걸로 예상되고요. 별자리로 따지자면은 처녀자리. 오전 11시 20분경에 태어나셨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단명하셨다는 게 문제예요. 가족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두 분 다 안 계시거나 다른 사람이 키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기구한 삶을 살았죠. 어렸을 적부터 약간 불우했다면 불우했고요. 그래서 그 자연을 벗삼아서 우주를 벗삼아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느낌이 있고 아니면 진짜 그 점쟁이나 마녀의 집에서 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 거의 벼랑 끝으로 내디디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아가 엄청 강했습니다. 그 영이나 신이 해준 말 외에는 사람들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었어요. 한 곳에 거처를 마련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또돌이처럼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영적인 구도자의 삶을 좀 살았기 때문에 정착을 못했기 때문에 단명했을 수는 있어요. 35살 정도에. 굉장히 짧고 굵게 사셨거든요. 강렬하게. 추노의 추노쿤처럼 사신 거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말 타고 돌아다니고 막 걷고 뭐 이러면서 한 곳에 머물러 있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다. 일생에 대한 미련이 크지 않았었어요. 뭔가 뭐 재산이 많거나 가족을 잃었다거나 그래서 인생이 힘들었기 때문에 삶에 대한 그런 간절함 자체도 크게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이 이끄는 대로 영적인 메시지가 이끄는 대로 그냥 사셨었어요. 일대기 때 남긴 여러 가지 뭐 업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업적은 사실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하진 않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일부러 찾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유명했던 거야. 굉장히 용했나 보네. 동일수국권 내에서 가장 유명했을 걸로 예상됩니다. 유튜브 찍어야 돼. 너무 유명하니까 구독자 엄청 늘어났겠네. 이때 사람들 막 줄 서 있고 여러분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제발 그만 좀 왔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여러분을 좀 찾았습니다. 특히 뭐 유명 인사들도 막 여러분들을 찾았습니다. 자기 미래사를 물어보기 위해 여러분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 찾아왔었어요. 굉장한 스타였습니다. 스타. 그러다 보니 어때요? 사람들이 입방아 오르락 내리기 시작하면 시샘하는 무리도 생기고 네, 힘들게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또 그 동네를 좀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있었던 거지. 나이가 들수록 영적인 민감도는 더 올라갑니다. 30대 정도 이제 들어섰을 때에 거의 그런 능력이 폭발을 하게 되는 느낌? 말년이라고 할 게 근데 35살까지 살았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말년이라고 할 게 뭐 30대가 말년이에요. 네, 30대 한 5년 정도의 예수님처럼 공생의 기간에 짧고 굵게 활약하고 세상을 떠나셨을 것이다라고 예상됩니다. 몸이 아파서 떠나갔다기보다는 신이 데려간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막 수명이다 해서 죽었을 거란 생각은 안 들거든. 어느 순간에 예측된 시기에 여러분이 간 것 같아요. 차원 높은 누군가의 존재가 데려간 느낌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주와 소통하는 자였기 때문에 외계인이 데려갔을라나? 너무 특이해서 수집해 갔을라나? 이 사람을?
연애는 했을까? 남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멀리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정착을 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좀 지켰어야 돼요. 오는 외간 남자들의 접근을 그렇게까지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잠깐 만났습니다. 결혼을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30대 초반에 운명하신 시기가 35세라고 한다면 만약에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한 4, 5년 정도 했을 걸로 예상돼요. 현생에서 꼭 다시 만나시길 바래요, 이분 찾아서. 근데 결혼 생활도 짧았고 인생도 짧았고 전성기도 짧았고 진짜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딱 살고 간 사람입니다. 아, 엄청나네. 천생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 매지컬 파워. 카드들이 한 가지 지칭하는 게 너무 확실해요. 마법적 능력, 영적인 능력이 굉장하다. 지금도 혹시나 집안 대대로 보살이나 무당 집안이거나 어딜 가든지 막 신받으라고 라고 한다면 전생에 업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파워, 매지컬 파워가 어마무시하게 씁니다. 그래서 직업을 뭘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공무원이나 평범한 회사원이나 이런 것들 좀 안 어울리는데 저 같은 직업이 어울리는 거죠. 전생에 이런 사람이 살았다고 하고 현생에도 약간 이런 현생에도 메시지가 매지컬 파워라고 한다면 마법적 힘을 이용해 살아라. 현생에선 어떤 사람이 살고 계실까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현생에도 좀 평범하지만은 않은 삶을 분명히 사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어떤 삶의 이력이 있는지 대충 혹시나 뭐 종교인이거나 현업에서 저처럼 뭐 이런 타로나 뭐 사주나 동물이나 식물을 마음을 잘 읽을 수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주의 언어를 잘 듣는다라고 한다면 약간 드루이드처럼 그러니까 강영욱도 그렇죠. 강영욱 씨도 개들의 마음을 잘 읽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매지컬 파워가 있다고 봐요. 날씨를 잘 읽고 식물이든 동물이든 특히 이제 나무의 생각도 읽을 수 있고 동물 관련된 직업들도 이렇게 자연과 관련된 일들도 잘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직업에 종사하실 수도 있겠구나 예상은 되고 현생은 좀 어떠신가요? 정착해서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뭐 프리랜서처럼 돌아다녀야 되고 한 가지 도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 또 많은 곳을 출장이든 아니면 여행이든 많이 돌아다니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궁금합니다. 어떤 삶을 살고 계실지. 전생은 아무튼 이랬는데 짧고 굵게 엄청 다이나믹하게 유명세를 치르면서 사셨는데 현생은 좀 안전하신지 안녕하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현생 잘 사시고요. 단명만 하지 맙시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짧게는 말고 굵게는 삽시다. 노란색 스톤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스프레에 대해서 뵙도록 할게요. 초록색 스톤 초이스하신 분들 여러분 전생에 어땠을지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반항적이고 세비지한 느낌이네. 단도를 들고 있는 여자죠. 어떤 조직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독립운동가였을까? 아니면 비밀결사단체에서 활약했을 수도 있고 뭐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장미십자회, 황금새벽회 뭐 이런 비밀결사단체에서 활동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 그리고 공동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삶이었거든요. 암살자 느낌의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그 어벤져스의 뭐냐 그 스칼렛 요한슨 누구냐 그 블랙 위도우 같은 그런 느낌의 삶을 사셨죠. 스파이였을 수도 있어요.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암살이란 영화 봐도 이제 전지현처럼 사신 거지. 몰래 이제 뭔가 정보 빼오고 목표물 찾고 뭐 이런 것들 했을 수도 있죠. 네, 어쨌든 보통이 아니야. 어쨌든 비밀결사단체의 일원이었다라고 예상됩니다. 조직의 목표가 최우선이었습니다. 공동의 목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뭔가 협력해서 일어나야 되는 한 가지의 선.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였다. 인생 목표였다. 시대적 배경은 굉장히 광풍이 몰아치는 시대적 배경이었어요. 일제시대에 태어났나? 독립운동가였을까 진짜?
격동하는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분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요때라고 봅니다. 뭐 어떤 국가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일 수도 있죠.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사조에서 독립을 바라는 식민의 마음가짐 뭐 이런 거지. 그때가 가장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이 되게 격동의 시기였다 보는데 전 세계적으로 막 대공황도 오고 1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않았겠냐.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그래서 편안하게 뭐 일생을 살기에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신의 안녕을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 조직, 조국 뭐 이런 걸 위해서 자기 자신을 투신했겠구나. 근데 그게 국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어쨌든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엄청난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이름 없이 좀 사라져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굉장한 사람이었다.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 기본적인 출생 차트를 좀 보자면 9월 후반대에 태어났을 거로 봅니다. 별자리로 따지자면 천칭자리에 가깝습니다. 천칭자리가 이런 기질이 있긴 하거든. 정의를 위한, 세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출생 차트도 가을이네요. 9월 후반 천칭자리. 정오나 이제 12시 좀 넘어서 오후에 태어났네요. 딱 점심 먹을 때 12시부터 12시 20분 사이 이때 태어났을 걸로 보입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태어났네요. 좀 겁이 없는 출생이에요. 확실히 좀 난놈이야, 난년. 사람 자체가 좀 공명정대하고 강하구나. 지금도 그러실지 모르겠네. 어쨌든 전생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어요. 일대기를 업적을 좀 보자면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은 평범하지 않았네요. 이거 약간 세븐소드 이것도 약간 스파이 같은데 몰래 뭔가를 빼오는 그런 느낌? 겉보기엔 되게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뒤에서 많은 일들을 해냈군요. 진짜로 블랙 위도우였구나. 기존의 세상을 지배하는 체제에 불만이 많았군요. 맞춰가는 척하면서 뒤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던 걸 보니까 이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확실했고 그걸 같이 통감한 동지들이 있었고 그 동지들과도 협력이 활발했고 평범한 삶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한 곳에 머물러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결혼이나 이런 연애에 관련된 부분 뭐 결혼을 했을 수는 있어요. 결혼했을 수는 있고 월드카드를 보니까는 결혼했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세계가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던 커뮤니티가 있었다라고 보여요.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거의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일대기를 좀 예측해보자면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37세 정도로 예상되거든요. 단명했던 편이죠. 그렇게까지 오래 안 사신 것 같아. 진짜 독립운동가였나? 조국의 해방을 위해 너무 한몸 투신하겠다. 그랬을 수 있고 혹시나 군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였다면. 조직 얘기하고 근데 뭐 퀸도 나왔기 때문에 뭐 여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자라고 한다면 비밀결사단체고요. 남자라고 한다면 뭐 비밀결사단체나 독립운동가나 군대에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군대도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니라 특수전을 펼치는 수색대나 잠입해서 들어가는 그 뭐라냐 그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원 같은 사람들, 미국의 CIA 같은 중앙정보에서 일하는 스파이 혹은 암살을 진짜 담당하는 특파공작원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 비밀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되게 그런 인물에 어울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현생의 메시지 있잖아요. 현생은 그렇게 살지 말라네. 아름답게 뷰티 예쁘게 살라네. 전생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힘들게 살아서 그런가? 이제 현생에서는 그러지 맙시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전생에 할 만큼 했어. 조국의 해방을 위해 뭘 했나 보지. 해방된 조국에서 아름답게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펼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열심히 아름답게 즐겁게 잘 사세요. 뭔가 전생에 너무 힘들게 처형당했나? 37세. 쉽지 않았던 인생이었을 거라 보이고요.
야, 그 암살 영화 본 거 생각난다. 그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다룬 영화 많은데 그런 일대기를 살지 않았겠냐. 어쨌든 그 일원 중 한 명이었을 거라 보고요. 괜히 숙연해지네. 호국 영령이었나 보네. 살기 좋잖아. 대한민국 뭐 지금 아무리 뭐 경제가 이렇다, 출산율이 어떻다 이래도 아직은 살만하잖아. 살만한 해방된 국가에서, 해방된 조국에서 평화를 누리고 사십시오. 예, 환생 잘하셨습니다. 전생이 좀 빡세고 힘들고 어둡고 잔인하게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현생에선 그런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지금 현생에서는 많은 짐을 좀 내려놓고 아름답게 사시길 바래요. 어쨌든 갓생 현생에서 뭐 과업을 달성한다, 세상을 바꾼다 뭐 이런 너무 거창한 목표로 사는 것보다 여러분 몸 하나 잘 건사하고 즐겁게 좀 쉬어가는 생으로 편안하게 좀 사시길 바랍니다. 초록색 스톤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스프레드에서 뵙도록 할게요. 푸른색 스톤 고르신 분들, 여러분 전생이 어땠을까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진실을 찾는 진리의 구도자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종교인이었거나 무녀였거나 마법사였거나 영적인 해안이 엄청 밝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이치를 좀 빨리 깨달았다? 영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거지. 그래서 되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으로 일생을 살았을 것이다. 잠재력을 폭발시킬 만한 게 많았다. 뭔가 천재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 한 분야에서 노력으로는 좀 뚫기 어려운 그런 타고난 내추럴 본, 지니어스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폭발시키면서 살지 않았겠느냐. 뭔가 발명가 느낌도 들고 인류에 공헌할 만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내지 않았겠느냐. 되게 대단히 똑똑해 보이거든요. 그게 똑똑하다는 게 진짜 공부 잘해서 똑똑한다기보단 세상에 H에 밝고 현상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만이나 영안이 좀 뜨인 사람, 약간 마법사 같아. 끌어당김의 법칙을 얘기할 때 생각한 대로 된다잖아. 사람들의 마음을 계몽시키는 일, 종교인이나 동기부여 강사처럼 아니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일, 예술 쪽에도 재능이 있었을 것 같고요. 상담 같은 데도 재능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예술 계통이라고 한다면 그림을 그렸다, 음악을 했다 이런 거라기보단 디자이너, 그러니까 약간 샤넬이나 톰 포드처럼 디자이너 계통, 여기서 코스튬 드레서가 나왔기 때문에 감각적인 패션 센스나 이런 부분에서 좀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래도 여러분의 최근 생이 20세기, 그러니까 최근에 좀 근대화가 많이 진행된 현대라고 보거든요. 현생으로 환승도 좀 빨랐고 감각적으로 좀 많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천재성이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밀라노나 파리나 이런 패션의 도시에서 태어났다 한다면 코스튬 드레서일 수도 있겠구나. 감각이 좋아요. 어쨌든 현재 직업이 뭘지 궁금합니다. 현재도 약간 디자인 계통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렇게 산업기술 쪽 아니면 약간 유튜브 크리에이터 해도 잘하실 것 같긴 해. 방송 계통에서 좀 몸담고 계셔도 엔터테이너 계통에서 종사하고 계셔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뭔가 사람이 참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이고 이런 부분이 특색이었던 전생을 살았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디자이너가 되거나 발명가가 되거나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고안해내는 그런 느낌의 삶이지 않았겠느냐. 직업도 이제 그런 쪽으로 살리지 않았겠느냐. 일생을 좀 예측해 보자면 1월 중순 정도에 태어났군요. 염소자리인 것 같네요. 오후 7시 20분 정도에 태어났습니다. 몇 세에 이제 임종을 하셨냐? 59세 정도를 살았을 걸로 예상됩니다. 꽤 오래 사셨죠? 아닌가? 환갑 정도를 살다가 가셨습니다. 적당히 살다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근데 현대 치고 좀 짧게 살았나? 어쨌든, 뭐 지금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너무 짧죠. 근데 막상 20세기라고만 해도 뭐 짧진 않죠. 59세 정도면. 뭐 업적을 좀 얘기해 보자면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어디 얽매이기 싫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러 군데 여행하면서 돌아다녔고, 관통하는 여러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나이가 들었을 때 50대가 됐을 때도 그 창의적이고 영하고 에너제틱하고 이런 부분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감각이란 게 나이가 들어도
죽질 않아.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잘 읽고 유행을 선도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빨리 파악하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감각으로 인해서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엄청난 사람이었다. 뭔가 영감을 잘 받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가들이 이렇게 뮤즈가 온다고 하죠. 뮤즈를 받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마치 마법사처럼 세상에 없던 것들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죠. 음악으로 따지자면 지드래곤까지. 연애나 결혼 어떻게 했을까? 결혼을 하셨네요. 네, 그것도 굉장히 유력한 자제의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즉 결혼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약간 묶였네요. 본인이 만약에 뭐 디자이너였다 아니면 뭐 예술가였다라고 한다면 그 예술을 좀 하면서 이제 결혼 이후에 살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애들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사는 게 그쪽 삶으로 좀 더 많이 가버린 경향이 있어가지고 예술의 종상이 좀 어렵지만 그 이전에 뭐 처녀 시절에는 굉장히 정력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겠느냐, 여러분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면서 살진 않았겠느냐라고 생각되는데 결혼 이후에도 어쨌든 뭐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면 아이 낳고 나서는 좀 현업에 복귀하거나 여러분의 커리어를 쌓았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만약에 이제 좀 잘 살았다, 좀 유력 집안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여러분들의 예술가적인 측면,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지원을 좀 해주지 않았겠느냐, 물심양면으로. 진짜 여황제처럼 살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전생에 막 코코 샤넬이었나? 뭐 진짜 막 명품 만드신 거 아니에요? 잠깐의 과도기, 그 잠깐에 약간 암흑기는 있었지만 그 암흑기를 딛고 다시 또 새로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이랬던 커리어가 있지 않았겠느냐. 자, 그리고 현생에 지금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현생에서는 여러분 직업이 어떨까요? 지금 제가 전생에서 얘기했던 이런 많은 직업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진짜 막 디자이너나 미술계통이나 이런 쪽에 좀 종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생에서도 아마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전에는, 그러니까 전생에는 현실적인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현재 현생에서는 이제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직업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확실하게 좀 펼쳐낼 수 있는 시대라고 보입니다. 전생에서는 약간 여러 가지 뭐 다른 일들 때문에, 현실적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현생에서 여러분들의 이 영혼의 캐릭터가 그대로 유지만 된다면 현생에서 더 많은 업적들을 이룰 수도 있다 보입니다. 지금도 이런 코스튬 드레서 같은 이런 직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현재가 더 낫죠. 내가 쇼핑몰 하나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조그만 옷가게를 하나 한다 하더라도, 미용실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네일아트 샵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전생에 여러분들이 했었던 그런 잠재력 있죠. 잠재력.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잠재력을 지금 현재 현생에서 좀 더 크게 폭발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생에서 못다한 꿈 현생에서 꼭 이뤄보는 걸로. 한 가지 일관성이 있는 게 여러분들의 그 창조성, 잠재력, 예술가적 마인드, 이거 꼭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생에서는. 타로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스프레드에서 함께 또 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